서울시가 지난해부터 도시건축 혁신안을 내놓고 천편일률적인 성량갑 아파트 도시에서 탈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흑석동 재개발 사업 등의 혁신안이 적용돼 사업이 추진 중인데요. 이번 뉴스 AS에서는 미래 100년을 대비한다는 건축 혁신안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장주 기자의 60초 브리핑 먼저 보시죠.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흑석 뉴타운 중에서도 국립서울현충원과 가장 가까운 흑석 11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지입니다. 흑석 11구역은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8년 1년 3개월에 걸쳐 신청한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심의에서 끝내 부결되며 쓴 잔을 들이켰는데요. 지난 연말 흑석 11구역 계획이 이전보다 훨씬 줄어든 4달 만에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비결은 바로 서울시 도시건축 혁신 방안. 도시건축 혁신으로 가게 되면 그 정비계획 초기에 이 공공에서 먼저 사전에 공공기획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 기획안을 주민들이 잘 따르게 되면 앞으로 그 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업 기간도 단축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난관에 봉착했던 지역 정비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은 도시건축 혁신안을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장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60초 브리핑에서 흑석 11구역에 이른바 도시건축 혁신 방안이 적용이 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는 내용을 봤는데 일단 이 흑석 11구역이 어떤 곳인가요? 네, 흑석 11구역은 2006년 재정비 촉진지구에 포함돼서 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2012년 정비계획이 세워지면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이후 조합 설립 등 절차를 밟아왔는데 2018년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까지 받았지만 공공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던 곳입니다. 현충원과 서달산이 붙어있는 만큼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의에서 부결된 것이었죠. 네, 2018년에는 부결이 됐지만 이번에는 심의를 통과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흑석 11구역은 서울시 도시건축 혁신 방안 시범 사업지로 선정이 되면서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심의를 받아서 통과할 수 있게 됐는데요. 서울시와 구청 담당 부서 또 공공건축 전문가 등이 하나의 팀을 이뤄서 정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전에는 1년 3개월이 걸렸던 심의 과정도 이번에는 4개월 정도로 크게 단축됐습니다. 일명 비계마을의 특성을 살린 흑석 11구역 계획에 따르면 현충원과 서달산, 한강수변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갖춘 친환경 아파트 단지가 꾸며집니다. 아파트 입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도 곳곳에 마련될 계획입니다. 네, 1년 3개월에서 4개월이면 거의 3배가 넘게 빨라졌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네, 도시건축 혁신안은 이제 공공이 민간 정비 사업 초기부터 함께 참여한다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공공이 정비 계획안을 세우기 전에 사업구역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업을 마칠 때까지 지원한다는 겁니다. 보통 민간이 스스로 개운 정비 계획안이 사업성을 앞세워서 부족한 공공성을 이유로 심의를 통과 못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또 공공이 공공성을 고려한 계획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될 부분이 적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사실 정비 사업에서는 사업 속도가 곧 돈이 되는데 시간 단축 효과는 그만큼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공공이 민간 사업에 개입을 하다 보면 부작용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네, 물론 도시건축 혁신안이 민간 사업에 대한 과도한 공공 개입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또 공공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다 보니까 민간의 창의적인 시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공공성을 높인 디자인을 적용하다가 추가 설계나 시공비가 들게 돼 오히려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이 방안이 더 많은 정비 사업지에 적용되면 서울시 공무원과 도시계획, 설계 관련 인력들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관리 문제도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통과된 흑석 11구역 정비 계획으로 입주민들이 불편할 거란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예, 흑석 11구역은 민간이 계획을 세웠을 때 최고 20층까지 구성이 됐었는데요. 공공이 만든 계획에서는 현충원과 단지 건물이 이제 보이지 않도록 꾸며져야 한다고 얘기가 나와서 또 현충원과 맞닿은 곳은 5에서 9층, 나머지 지역은 16층 이하로 낮춰졌습니다. 대신 특별 건축구역을 적용해서 땅 면적 대비
건축 면적인 건폐율이 30% 수준으로 넓어졌고 또 동사의 거리가 좁아져서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주거 환경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스카이라인을 중요시하다가 실제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네, 서울시는 우려되는 문제점들은 특별한 설계 방식을 도입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흑석 11구역 등 구상안이 발표된 사업지에는 이미 주민들이 불편을 줄이는 맞춤형 계획으로 짜였다고 답했고요. 또 2030년까지 시내 아파트 절반 이상이 지은 지 30년을 넘게 되는 만큼 후속 사업지를 찾아서 앞으로 100년을 내다본 도시건축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직 사업 초기인 만큼 혁신안이 공공의 과도한 개입이 될지 아니면 천편일률적인 개발을 막는 혁신이 될지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장주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